자, 찰떡 같은 전략을 오늘도 준비해 주십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자, 오늘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JH 파트너스 서재홍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지수 반등의 의미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 업종이 상승하다시피 하고요. 상승 종목 수도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전환은 7거래일 만에, 사실 11월 한 달간 약 3거래일을 제외하고 외국인은 줄곧 매도만 했습니다. 자, 12월엔 외국인 산타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건지, 먼저 김덕호 대표님, 오늘장 반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지금 12월은 사실은 이제 연말에 마감을 하는 증시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일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하순 정도 되면은 이제 배당주 공략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야구로 치면은 9회 초죠. 네, 9회 초고 우리가 사실은 미국 증시가 먼저 공격수 역할을 하다 보니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미국 증시도 따지고 보면은 어제 시장의 모습에서 뭐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은 아니었죠. 결국은 이제 트럼프와 그리고 일론 머스크 향 매매가 중심으로 좀 많이 이루어졌던 걸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의미는 지금 오늘 증시도 이 커플링에 일부 관련된 종목들이 거론은 되고 있지만 실제 어떤 매출이라든가 어떤 수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어떤 키워드 중심에서의 종목들, 섹터들 중심으로 좀 상승이 많이 되고 있고, 이외 수급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매매에 좀 더 초점을 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지금 환율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계속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이제 미국 증시도 지금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소비자 물가가 일시적으로 좀 반등할 가능성을 주시를 하게 되면서 미국 연준도 내년에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가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에서 시장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증시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빨간불을 켜고 들어오는 주초기 때문에 또 상당히 기분이 좋죠. 그렇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12월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즌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난 뒤 마지막 땡처리 시즌이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땡처리 시즌이다라는 표현을 도와주셨는데요. 결국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저희는 매수해도 된다라는 시그널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코스피가 PBR 기준으로 봤을 때 0.85배 수준이더라고요. 바닥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는 시기로 보고 저희가 적극적인 투자에 좀 나서도 될지 궁금한데요. 본부장님 의견 바로 들어보죠. 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12월 첫 거래일 날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우선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그동안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었던 부분, 그래서 저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제 주식시장이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올 때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 이후에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은 현금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매수에 좀 가담을 할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반등 기다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코스닥도 일단 오늘 코스피 대비 더 잘 가고 있잖아요. 반등의 시그널이 좀 나온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시원한 반등이 나오는 걸로 인해서 지금 바이오 쪽 전반적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항상 그 시장의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장주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부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대장주인 이제 알테오젠이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수급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은요? 네, 투자는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좀 약간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강할 때 약간 현금을 늘리는 전략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저는 반대로 지금은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오히려 주식을 좀 늘려야 되는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이 안 좋지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업종들 위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테마주가 아니라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좀 주식 비중을 늘려가시면 이제 주식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드려 죄송해요. 그럼 그런 종목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테마하지 말고 네네. 좀 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뭐 실적이라던가 뒷받침이 될 그런 종목 보자라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게 뭐 급등이 나오지 네. 않아서 다시 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좋게 보고 있는 테마단에서는 네. 이제 우주항공 쪽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우주항공에서 드론 쪽으로 좀 확산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이제 SMR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원전 쪽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좀 약간 부정적으로 말을 했었지만 AI 소프트웨어 쪽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매기가 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모든 종목들이 다 실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나 아니면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AI 쪽으로 좀 확산돼서 그쪽으로 보시면 약간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말씀 주신 것들이 지금 당장 반등을 기대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실적과 함께 안정적으로 변동을 크게 갖지 않고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섹터들을 좀 언급해 주십니다. 자,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수급도 있을 텐데요. 김덕호 대표님, 외국인의 수급 복귀. 저희가 이걸 좀 12월은 기대해도 될지 궁금해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제도 댓글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산타랠리 하지만 진짜 산타는 외국인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좀 동의하세요? 그렇죠. 뭐 크리스마스라는 게 뭐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역사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산타랠리가 항상 지금쯤 되면은 또 산타랠리 온다 안 온다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타랠리가 직접적으로 온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어떤 시장의 규모 역할로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주주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상황이죠. 이번에 지금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지금 사실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회사 가치를 기대를 하면서 뭐 3년, 5년을 넘어서 10년, 20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을 늘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쪼개기 상장 논란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다시 짠다라는 개념이 많다 보니 정작 해외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이제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받을 종목, 배당받지 않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 현금화할 종목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타랠리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수급이 단기간에 몰리는 것은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단기적인 매매 차익을 올리기 위한 막판 스퍼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이제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당연히 지금 저평가됐던 종목들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잡아볼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기간을 길게 잡으시기보다는 지금은 번트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사실 지금 시장 안에서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면서 한미 금리 차 그리고 고환율 부담 하지만 저가 구간이라는 매력도 있어서 저희는 어느 쪽에 베팅을 좀 더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어떤 매크로 경제에 비했을 때 주식이라는 시장은 이제 우리가 기대감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선행 효과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환율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또 한국 시장이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반납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PBR 지표가 이제 지수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매의 관점이죠. 우리가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돌아가 보죠. 우리 연초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천하대일 단타대회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한국의 경제가 사실은 내수 부분들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서 지연이 오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 관점으로 가자. 차라리 정말 투자를 위한 종목을 발굴한다면은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내년에 어떤 기업들을 담을 준비를 해야겠다 정도로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 본부장님은 우주항공이나 SMR 등의 매력을 높게 평가를 하셨는데 자 그럼 압축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이 선택하시는 지금 자리에서 단기 투자 매력이 높다고 하셨거든요. 보시는 섹터 있을까요? 사실 단타 매력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관심 있는 섹터는 의외로 저는 뭐 단타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필품주나 혹은 이제 의식주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뭐 주류 업종들을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이트 진로라든가 많은 업종들이 사실은 연말이 되면은 왜 식품 업종들 그리고 뭐 속옷 네이들 그러니까 생필품 업종들이 갈 수밖에 없느냐 늘 시장에서 소외가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에 이제 주목을 받는 경우는 통상 이제 배당 매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외국인 기관들 같은 경우도 쉽게 숏 포지션을 가장 잡지 않는 것도 기존의 어떤 국내 내수에서
대해서의 수출 부분들 그리고 산업에 대한 어떤 지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주류 및 음식료 업종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에 두 번째 거래일,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면서 시장 분위기 좋은 상황인데요. 그 배경에는 주도주의 강세가 있겠지요. 아무래도 주도주 하면 우린 반도체를 떠올리곤 합니다. 사실은 밤사이에 뉴스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국내 관련주의 배드 뉴스로 작용이 될까 우려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 먼저 전해드리면요. 미국 정부가 AI 핵심 반도체 가운데 하나죠. HBM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업체에 적용돼 한국 기업 역시 타격에 불가피할 것이란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장에서 기술주의 랠리, TSMC까지 상승을 하죠. 국내 반도체 역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서 본부장님이 이 뉴스와 함께 시장이 이걸 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건지 이거부터 분석을 좀 도와주세요. 네, 일단은 뭐 중국에 대한 HBM 규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이제 매출이 영향을 차지하고 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이닉스에 그렇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진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앞으로도 이제 이런 반도체에 대한 그런 대중국 규제는 계속 더 강도가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안 좋은 뉴스는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규제에 좀 자유롭지 못한 섹터 쪽은 될 수 있으면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매매 관점에서는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이쪽 업종 말고 어떻게 보면 그런 규제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부분 아니면 중국에 대한 그런 규제가 강해지면서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뭐 조선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아니면 뭐 CDMO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수익률 면에서는 더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 좋은 뉴스가 규제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규제에 따른 반사수요 예상되는 조선 쪽을 보자라는 조언입니다. 김덕구 대표님도 이에 긍정적인 의견 동의하시는 바일지 궁금한데요. 사실 반도체 보유하신 분들이 국내에 정말 많으시잖아요. 버티는 분들도 참 많으실 거고요. 어쩌면 지금이 바닥이라 신규 진입은 어떨까라는 생각. 그 가운데 김덕구 대표님의 반도체 투자 전략은요? 일단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왜 우리가 항상 이제 양쪽에서 몽둥이 찜질을 당하느냐. 네. 뭐 어디 미국하고 중국만 싸우면은 둘이서 싸울 것이 왜 한국이 항상 힘듭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수출 품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이 반도체 수출이고 실제로 이 한국의 반도체를 가장 원하는 두 국가가 바로 중국과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규제안에 관련해서도 사실은 가장 핵심이 되는 HBM 제품에 대해서 규제 철퇴를 내리겠다라고 나온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죠. 뭐 이미 TSMC가 7나노 이하급의 HBM 제품에 관련해서는 중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던 것처럼 사실 이제 한국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이제 한 달 정도 있었지만은 뭐 이거는 돌이켜 보니까 지금 와서 나온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대비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을 보셔야 되는데 대응은 말 그대로 내가 이전에 샀던 게 두 달 전, 세 달 전에 샀던 그 반도체보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매매의 관점으로 봐야겠죠. 다만 우리가 장기적인 시점을 봤을 때 그러면 향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한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은 대비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일단 중국향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든지 혹은 중국 법인과의 어떤 합작을 많이 진행했던 기업들이라면은 사실 매출 타격을 안 입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매출 타격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기업이 뭐 50% 반토막이 나느냐? 그렇지는 또 않다고 봅니다. 중국도 나름대로 지금 반도체 굴기를 선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칩 개발에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주요 핵심 부품들과 제품들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에서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중국이라는 이 막강한 파워 그리고 중국에 갖고 있는 이 막강한 인구와 내수 시장을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HBM이 결국 잘 팔리려면은 AI 시장 특히나 생성형 AI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 얼마나 그 데이터를 입력해 주는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미국 사람들이 뭐 아무리 점프를 해도 지구는 움직이지 않지만 중국 사람이 한 번에 동시에 뛰면 지구가 뭐 이 궤도를 이탈할 수도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만큼 양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HBM 관련으로 특히나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번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이제 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젠스랑 CEO가 지금 발표를 했었고 이제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시각의 촉각이 빨리 두드러지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일부 단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HBM 제품에서는 중국 향 수출 부분들이 조금 더 비중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거운 종목들 특히나 어떤 대표 종목이라고 한다라면은 벤치마크 역할은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비단을 지금 선점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가시기보다는 아직까지는 HBM 매출과 연결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품단들 중심, 부품과 소재단들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오늘 움직이는 거 보면 수출 규제에 반응하는 쪽이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사실 저희가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모아가세요. 이런 전략이 많았던 시즌을 몇 달 보냈잖아요. 이제 장비가 슬슬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 장비 모아가는 전략은 어떨까라는 댓글이 좀 있었어요.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모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쉽게 표현하면 매집 관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꾸준하게 매집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손실 난 상태에서 현금도 없는데 그러면 손절을 확정짓고 또 다시 매집을 하기 위해서 현금 마련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손실이 난다면은 아마 심리적인 부담을 이기기가 쉽지는 네.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비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어떤 실적 기대감을 보시기보다는 매집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그래도 여전히 아직 규제가 지금 완벽하게 지금 적용이 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즌의 매매 관점으로서 소재와 부품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중소형 반도체 가운데에서는 장비보다는 소재와 부품에 대한 투자 매력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서재영 본부장님이 앞서서 반도체보다는 조선이 낫다라는 조언을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반도체 분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네. 보유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함께 해결해 보고 싶거든요. 대형주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삼성전자. 중국에 대한 뭐 HBM 비중이 한 30% 된다라고 앞서서 네. 김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HBM 전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어서 이번 규제에 좀 더 자유롭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극화가 좀 더 심화되는 건지 주가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둘 중에 하나로만 꼽자고 한다면 뭐 여전히 하이닉스가 더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향 그런 밸류 체인의 끝단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보유 전략보다는 매도하고 손절 또는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이득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비용 어떻게 보면 투자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항상 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업황이나 아니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 자체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수익률을 좀 낮게 잡더라도 안정적인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통신이나 아니면 통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은행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계속 그래도 지속되는 그런 업종들도 있거든요. 예, 이런 쪽으로 보면은 지금 시장이 무너진다고 해도 계속 안정적으로 수익을 조금씩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무너져가는 증시 안에서 업황 안에서 종목을 찾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래도 수익을 계속 얻으실 수 있는 쪽 그런 쪽에서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쌓아가는 전략이 손실을 더 빠르게 만회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조선주 가운데서는 그럼 눈여겨보시는 종목도 좀 알려주시죠. 네, 조선주는 매번 방송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네. 저는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계속 좋게 봤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또 통신 같은 경우는 다 좋지만 KT를 가장 좋게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던 KT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4대 은행 중에서 가장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요즘 같은 장에서는 더 좋은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재용 본부장님이 지금 지속적으로 반도체 투자 전략에서 지금 반도체 하는 건 좀 위험 부담이 크다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출연하실 거기 때문에 일주일 사이에 뷰가 좀 변하는지 그대로인지 다음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특징적인 종목들 연이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10시 20분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시장을 관통하고 있을지 일단 섹터 가운데서는 전선주, 전력기기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탄력이 가장 좋은 쪽은 일진전기, LS, 에코에너지가 각각 5%의 상승이고요. 대한전선, 대원전선도 3%의 강세를 시현합니다. 자, 전선주의 강세 배경, 일단 딱히 나온 건 없지만 AI와의 연결고리가 그동안 짙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줄 수 있을지 궁금해요. 김덕구 대표님, 한 달 사이에 전선주가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다시 반등 시동 거는 겁니까? 뭐 그렇죠. 일단 뭐 전기 전력 관련 설비 쪽은 AI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뭐 아무리 AI 소프트웨어가 잘 발달된다라고 해서 전기 끊어지면 뭐 답이 없겠죠. 우리가 이제 전선 관련주가 다시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은 뭐 우리가 연초부터 그리고 이제 작년 중순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노후 전선, 노후 전력 설비 교체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골에 가면 전봇대가 아직까지 있죠. 근데 네. 이 복토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실제로 한전 측에서도 시골이나 지방에서 전력 손실이 가장 많이 나는 원인 중 하나가 이 전봇대에 앉아 있는 이 새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선이 계속 이제 설비가 낡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훼손 부분들을 다시 지하 복토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매설을 하게 되면은 또 여기에 대한 관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 또 30년마다 또 주기적으로 또 정비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은 뭐 일진전기를 비롯해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뭐 대원전선, 대한전선, 뭐 LS 이런 기업들이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결국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전력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 조금 주가 탄력을 받는 경우가 통상 언제냐면은 구리 가격이랑 커플링이 좀 되었을 때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5월달에 구리 가격이 한참 톤당 11,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을 때 그 시즌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닥터코퍼라는 단어가 떠올려질 때쯤에는 우리가 전련주는 하나쯤은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수출 부분이죠. 결국 이제 미국향 수출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저는 일단 전선 쪽보다도 오히려 변압기 쪽을 주목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초대형 초과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독일과 한국만이 이 제품을 실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AI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전압을 유지하면서 충분하게 송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 또 특히 원전 착공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대한 에너지 조달에 대한 그러니까 즉 우리가 원전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님비 현상이 굉장히 큰 발전소죠.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 관련주들이 조금 더 지금 최근에는 주가 낙폭이 좀 크긴 했습니다만은 긴 호흡으로 볼 때는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탄력이 더 좋은 섹터입니다. 화장품주가 모처럼 만에 테마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사실은 한 중순쯤이었을 것 같아요. 화장품주가 수출 역대 최고를 기록한다라는 첫 소식과 함께 고공행진을 하다가 잠깐 주춤했었죠.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93억 달러를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조 원, 결국 역대 최대 수준이고요. 화장품 수출 자체가 14년 이후 지난 9년간 지속적으로 성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날개를 펼 수 있을지 연말에 대한 기대감,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겹친 상황인데요. 서재용 본부장님, 화장품주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향 실적을 바탕으로 지금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오랜 기간 동안 좀 조정을 받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은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낙폭 과대에 대한 그런 매수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장주 위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업황에서 일단은 이 화장품 업종에서는 실리콘2가 그래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단기간 다른 종목들이 더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대장주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쪽으로 보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가운데 대장주 어디라고 하셨죠? 네, 실리콘2를 실리콘2. 대장으로 보시고 접근을 급등 이후에 조정이 좀 있어서 네. 고점에 들어가는 건 아닌지 내가 들어갔다 물리는 건 아닐지 걱정도 드는 구간이거든요. 네, 항상 일단 급등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급등하면 이제 따라서 사는 경향이 네. 굉장히 크신데 보통 한 5% 이상 급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매수보다는 일단은 보유 홀딩 보유 그냥
관심 종목으로 놓고 일단은 나중에 조정을 봤을 때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5% 이상 급등이 나왔을 때 따라서 사다 보면 사자마자 마이너스 5%뭐 이런 식으로 손실을 가져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내려오게 되면 손실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또 손절을 하게 되고 이런 매매가 잦아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한번 추세를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사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다시피 다 뭐 10% 이상 급등이 나온 상태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두고 보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조정을 보면 그때 충분히 사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이미 조정을 많이 본 상태이기 네. 때문에 급하게 따라서 사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고점까지 뚫을 기대감 유효하단 말씀이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미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 어느 정도 다 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수급적인 부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긴 관점으로 보고 오히려 오늘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날이 아니라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눌림목 줬을 때 그때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2가 화장품 안에서도 대장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대장주 위주의 투자 전략이 유효하겠다는 전략.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떨까요? VT,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가 흔히 VT 하면 리들샷을 떠올리는데 리들샷의 제조사인 ENC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덕호 대표님의 의견 바로 들어볼 텐데 VT를 지금 자리에서 매수한다면 저희가 수익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매력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까? 일단 이번 인수 소식은 사실 이제 VT를 비롯해서 이제 국내 화장품주들이 이제 오늘 좀 일제히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동안 하락의 원인을 좀 규명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중국이 내수 부진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 특히나 여기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혐한 부분들이 좀 많이 누그러졌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는 중국의 관광객 수가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수출 부분들을 다시 재조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있었던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입니다. 물론 광군제도 사실은 예전만큼처럼 엄청난 호평을 받을 만큼 어떤 빅 이벤트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조촐해진 모습이 된다. 오히려 조금 더 초라해진 것 같다라는 평을 많이 받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창고 보관을 하는 어떤 그 부담들을 빨리 전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품 가격을 어떻게든 할인해서라도 판매를 하려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VT가 이번에 투자를 한 것은 오히려 어려울 때 과감한 투자를 다시 한번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실적까지 조금 더 연계가 되는 것에 있어서 일단 지분을 늘린 것에 대한 인수 부담이 1분기까지는 조금 잔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오늘 접근하시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 한번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로 이번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코스닥 1위 기업이죠. 알테오젠의 독주가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참 알테오젠 요즘 보면 중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은 또 급등입니다. 장중에 8% 넘게 오르면서 32만 8,500원까지 고점 형성했는데요. 일본 제약사죠. 다이치 산크로부터 기술 수출 계약금을 수령했다라는 소식에 호재로 반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 본부장님도 아시겠다시피 알테오젠이 호재에도 이를 굿뉴스로 해석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잖아요. 오늘의 상승은 좀 믿어볼 만한 상승일지요. 네, 일단은 지금 전일에 의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동안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좀 해소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지켜보셔야겠지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상 그동안 과대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은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고 지금 요번에 단기간에 그런 좀 과도한 올랐었던 버블이 좀 빠지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닥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35만 원 선까지도 돌파하게 된다면 그래도 40만 원 선까지는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빠르게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인데, 자, 개장할 때 이렇진 않았는데 장중에 상한가로 직행했다. 지금은 또 윗꼬리를 달고 15% 상승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24,100원 선 거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2호 인수 포기에 오히려 투심이 불타는 걸까요? 이수페타시스 보유자의 영역에서 투자 전략을 김 대표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수페타시스를 11월 10일자 주상전화 때 제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관련해서 낙폭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저는 이 추가 매수를 권해드렸던 원인은 제휴에 대한 인수를 진행을 하고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에서 집중이 되어 있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이수의 영향을 조금 더 타개할 수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군을 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조명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자 말씀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는 원인은 이 유상증자 관련권을 이제 무효 전면 취소해라. 지금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일단 오늘 시장에서 반짝 상승이 됐을 때 이럴 때는 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을 때 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비중을 좀 확대하셨던 분들은 잠깐이나마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다시 한번 준비하셨던 현금으로 이제 이스페타시스보다는 다른 종목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일종의 분할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이미 이전부터 의견을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의 조언도 저희가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개장 이후의 흐름들을 짚어드렸는데요. 사실 시장은 계속 변화합니다. 수급 상황도 그렇죠.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굉장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있는지 그 속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급의 참견을 통해서 내용 알차게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